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 특집으로 찾아온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안 좋아 보여요? 네. 무슨 일이세요? 생각보다 컨디션이 네. 조금 저조합니다. 오늘 연말 특집으로 시청자분들께 연말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키워드로 보는 덕으로 2023. 아, 좋아요. 소박하네. 예, 맞습니다. 소박한 선물이네. 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흥미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기자님은 2023년 더블에서 했던 기사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생각나세요? 딱히. 어,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네. 맞아요.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삐쳐 있었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해가지고 조금 많이 풀렸습니다. 항상 이 교수님한테 턴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나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정 역학까지 알겠고 상세 이런 거 알겠는데 양자 역학부터는 이해가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한 게 또 양자 컴퓨터니까 네. 거기까지 가는데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덕으로 2023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깜짝이야. 제 이름이 없어요. 아, 없을만 합니다. 여기 나온 이 키워드들이 올 한 해 좀 중요한 축을 이뤘던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전망한 기사를 저희가 보내드렸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을 빠른 속도로 벗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기자님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별로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데? 아, 신뢰가 안 가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실 때 약간 걸러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 이런 데서 보고서 나오고요. 그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보고서 나온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네. 지금 S&P 500의 내년 전망을 두고는 뭐 매일매일 전망이 바뀌고 있는 이런 수준이라서. 그래도 어찌됐건 이걸 봤을 때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3.5배 상승한다. 이거는 결국엔 금리랑 연관이 있겠죠.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10월 달에 주택 판매 이런 지표들 같은 것들을 보면 썩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있어요. CR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CR이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공장 부지, 창고 부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오피스 같은 것도 다 상업용 네.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이 오피스텔 쪽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해요. 공실이 뭐 20%가 넘는다 이런 것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 재택근무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라 이러면 그냥 관둬버린다는 거야. 이런 점들까지 문제가 있어서 정말 부동산 시장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침체기를 벗어날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고요. 약간은 상황을 보면서 걸러 들으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기자님 말씀대로 그 기사들이 나오는 기사들이 항상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건 뭐 지표니까 물가 지표나 뭐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보고서들은 참고는 하시되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대선이 있죠, 미국에. 어떤 면에서는 최대의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게 보시고 좀 기사를 하나씩 좀 살펴가면서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배터리인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차의 생태계 속에서 저희 더구루에서는 북미 지역의 전기차 정책을 집중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 장관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저희도 여러 번 다뤘죠. 네. 캐나다도 그 IRA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는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IRA 여기에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공급망을 다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상 미국이 맨날 동맹을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유무역 기조, 기존의 자유무역 기조라는 아주 동떨어진 보호무역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음. 어떤 걸 할 때 미국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교육으로 먹고 살고 규모도 크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뭐 반미주의자처럼 돼가는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갑자기 어떤 뭐 동맹이나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한국 같은 나라들은 벌벌 떠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경영관광의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IRA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 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또 한 번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큰 변수가 이렇게 자꾸 생기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경영 환경에는 썩 좋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왜냐면은 중국 쪽에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이익을 볼 수가 없는데, 따라서 북미, 미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통적인 우방국들 이쪽을 노릴 수밖에 없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어느 정도는 따라가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인데요. 현대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세부 배치도를 공개했다는 기사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메타플랜트 하면은 떠오르는 게 현대차보다는 테슬라. 테슬라. 아, 그래서 조금 그걸 따라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역시 IRA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모든 지금 공급망들 다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공급망 분화해서 자기들이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뭐 인력 채용, 고용, 내수 이런 것들도 다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좋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역시도 미국의 제품을 팔 수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거긴 한데, 여기에 따라가는 게 좋긴 한데, 역시 중국이라는 변수, 그 중간에 우리가 네. 끼어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지금까지 배터리, 미국, 중국 네. 다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미중의 공급망 갈등, 여기로 하나로 묶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현대차의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잘 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 새롭네요. 3샷을 여러분들 한 번에 네. 만나보실 수가 백그라운드 있습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보니까 되게 새롭네. 사실 최근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현재 공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는 기사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는 계속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의 이제 성장률 문제가 생긴다는 게 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절대 반도체나 군사무기 관한 혁신 기술들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겠다. 결국 IT 핵심 기술들은 미국 내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법이란 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란 게 AI 기술의 핵심이다 보니까 반도체법에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중국의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을 5% 이상 제한하겠다. 혹은 이제 예전 기술에 대해서는 뭐 10%까지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변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경제 안보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면은 첨단 반도체 그리고 AI, 양자 컴퓨터 요거 세 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경제 안보는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가 핵심이고요. 외교 문건에 따르면 이제 군사적 전략 무기들에 관한 것들이라 그 부분 역시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군사적 전략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한데 미국과 소련이 있을 때는 미국 역시 굉장한 군사비를 쓰면서 국가 R&D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전면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런 전략 물자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입장이 바뀌어서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과 한꺼번에 빨리,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생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중국이란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국민 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이랑 애플이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기사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배터리 공급망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또 보내드렸었죠. 아이폰도 공급망 변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이렇게 공급망을 다변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것도 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미중 갈등이죠. 예전에는 FTA 시대라고 했었어요. 중국 같은 곳에서 원자재를 공급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중간재, 반도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그런 만들어진 완제품은 미국 같은 데에서 소비를 해주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공급망 재편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 제조 공장으로서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일단은 인건비가 싸다는 거, 요거를 먼저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후 수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 내에 인구가 워낙 많잖아. 네. 그러니까 그쪽에 수요가 충분히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공장이 매력적이었던 건데 이런 매력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많은 대안들을 찾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인도를 들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아직까지 인프라 같은 것들이 중국만큼 많이 네.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용에 약간 상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유에서 좀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요즘 애플과 삼성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에 대한 좀 그런 열망이 뜨거운 것 같아요. 가상현실 헤드셋에 대한 두 그룹의 좀 경쟁도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요. 진짜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삼성은 뭐 언제까지 애플을 이렇게 추종하기만 할 것이냐. 어쨌든 뭐 가능성이 있는 제품군이라고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 도전을 하는 거겠죠. 뭐 최근에는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발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같은 것만 해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에 쓸 것이냐, 시장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자리 잡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긴 했고요. 그래도 지금은 완전히 필요성이 인정을 받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겠죠. 이게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이런 싸움이 이어지긴 이어질 것인지, 시장이 형성되긴 형성될 것인지, 이거는 물음표가 너무 많아갖고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넘어가는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걸 제공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조선, 방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 이제 진짜 밑바닥이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 FLNG 명가로 뜬 삼성중공업이 올 연말에 캐나다 FLNG 수주 잭팟을 터뜨린다. 뭐 이런 기사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건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네. 주가 대신에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산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주력이죠. 반도체. 이건 당연하고 두 번째가 개인적으로는 조선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선은 일단은 업황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 최근에 클락슨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0월, 11월 이때쯤 되니까 또 수주량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수주량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FLNG, LNG라든지 LNG 운반선, 네.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뭐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것들 특징이라면 다 친환경 선박 그리고 어떤 거나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비싸진다. 고부가치 산업이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1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캐퍼시티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부가치 선박을 수주를 받아서 이거를 판매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나오는 플랜트인데 이 플랜트 이야기를 하면은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난 10년 동안의 플랜트 때문에 적자를 굉장히 많이 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난 10년이 허송세월은 아니었다. 그동안 경험도 많이 쌓고 기술력도 축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 그 자체로서의 경쟁력 여기에다가 해양 플랜트 쪽의 경쟁력까지 겹쳐지면은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어지는 호황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업황 자체는 장기 어떤 호황의 국면에 초입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기만 하면 너무 좋겠네요. 좋죠.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반도체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13대, 10대 이렇게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국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조선업이라는 거는 또 연관 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지 않을까 네. 이 부분도 기대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연말을 예고한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의 이야기까지 조선 이야기까지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뜨거웠던 기사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자님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다리 아파요. 다리 아프세요? 네.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더구루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25일을 맞이해서 따뜻한 가족들과 또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님 한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